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우리 경제 또 차세대 성장 섹터로 뽑히는 수소경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그에 따른 수혜주들 점검하겠습니다. 김동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늘 뭐 시장에서 남들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는 그런 가려진 섹터, 또 성장 섹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수소 경제입니다. 우리가 뭐 수소차, 수소전기차 이런 얘기했는데 수소 경제라면 개념이 좀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뭐 수소차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소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소 경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수소 경제라는 거는 이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제 제레미 랩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1980년도에 나온 엔트로피라는 책을 쓰는 이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동명의 저서인 수소 경제에서 이걸 처음 언급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에너지원을 수소를 다 이용해서 바꾸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에너지원을 수소로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2015년도에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화석 연료를 대체할 궁극적인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을 했는데요. 이 수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의 전기분해 등을 통해서 쉽게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부생물로서 수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플랜트 시설이 없어도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각 가정이라든지 모든 건물에서 발전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소를 해서 에너지원, 즉 열이라든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죠.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이 전기차 역시 이 수소차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수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각국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소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현대차도 이제 수소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보다 넓은 개념은 수소 경제인데,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투자랄까요? 발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투자 역시 뭐 거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각국의 사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는 독일입니다. 이제 독일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 그 과실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잉여 전력을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른바 P2G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독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40년까지 지금 현재 독일에서 달리고 있는 수소 열차를 모든 디젤 열차를 전부 다 수소 열차로 교체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수소 잠수함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역시 최근에 수소차 굴기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00개소를 보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중국에는 강점이 특히 연료전지 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30여 개 연료전지 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이후에 에너지 자금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전국의 수소전지를 20만 가구 이상이 보급해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겠고요. 2030년까지 수소차 80만 대, 충전소 900개소를 지금 구축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갈탄에서 생산되는 수소 전량을 이미 장기 계획하에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 패권,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목표하에 많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특허 25%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 수소차 판매는 이제 세계 1위인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캘리포니아가 이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2020년 약 2년 후죠. 이때까지 공영 수소 충전소만 100개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충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에는 가장 앞서 나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야무야 되면서 완전히 좀 없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정권 차원에서 이제 그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차 이외에도 지금 지자체에서 수소버스의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 정부의 최대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도 지금 뭐 사활을 걸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추적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동희 대표님과 함께 수소 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수소 열차, 다른 나라 보면 또 수소 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또 주목해보는 기업을 한 군데 선정해 오셨어요? 네, 그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좀 낯선 종목인데요. 네. 그 10월 15일 날 상장한 종목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전문 업체인 SPureCel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ureCe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 경제의 그 수소차라든지 수소 경제의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이 그 수소 연료 전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라고 한다면 그 핵심이 배터리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인데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매출 100%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4년도에 GX 칼텍스 연구소 연료전지 팀이 스핀오프 형태로 분리가 되면서 설립된 기업이고 2015년부터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2015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했는데 지금 생긴 지 2014년도에 생긴 기업인데 매출의 어떤 이런 그 성장 속도가 놀랐습니다. 2015년도에 매출액이 50억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는 100억을 넘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시 200억을 넘으면서 매년 2배씩 매출액이 놀라운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SPureCell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전지는 수소 경제의 핵심, 그 심장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산소의 어떤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연료전지 시스템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연료전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든지 아까 일본의 경우는 20만 가구 이미 보급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건물에 설치해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한 데 비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업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연료전지를 사용한 부분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분산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배전 시설의 그 그리드라고 그러죠. 송배전 시설에 우리가 막대한 인프라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도심 내 밀집 지역에도 거대한 플랜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PureCell은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독보적인 강소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비교 회사를 든다면 미국에서도 공교롭게 비슷한 회사가 지난 7월에 상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지난 7월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당시에 15달러로 상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40달러 근처까지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3조 5천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어그룹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SPureCell 역시 어떤 그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성장성을 평가받아서 최근에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IPO 회사들을 본다면 대부분 공모가 수요측이라든지 아니면 공모가 하단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SPureCell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 측에서 굉장히 인기가 폭발하면서 공모가 희망 상담 범위를 넘어서서 16,500원에 상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후에 41,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 2만 원대 초반에서 까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SPureCell에 대한 어떤 가격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린다면 이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선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 주가가 목표가 3만 원 정도 부근에 이제 제가 뭐 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수소 경제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 다소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요. 이걸 만드는 업체입니다. S퓨얼셀을 관심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낙폭을 아직까지는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코스피가 1.3%, 코스닥 1.5%. 오늘도 중국 증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 미증시 하락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잘 보시면서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